매실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가운데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수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공산업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조합장 당선자가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조합 이사들에게 출장비와 식비를 제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주택도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리비 등의 관리 감독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 정원이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순천과 광양에서 매실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올해 매실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민들의 더 큰 걱정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덕스런 가격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매실 재배단지. 초록빛으로 싱그럽게 연그른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음 달까지 광양 지역 1,340여 헥타르 면적에서 생산될 매실은 만여 톤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비 10%가량이 감소한 양입니다. 일부 병해와 함께 수정 시기의 굳은 날씨 때문에 착과량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정 시기 때 낮은 좀 저온과 그다음에 비가 오는 바람에 착과율이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현재 출하 가격이 아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10kg 상품 기준으로 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은 성수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에 작황이 그렇게 매실이 많은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전국 매실 출하가 본격화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매실. 농민들의 결실의 풍성함 속에서도 한편으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 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가 조합 이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순천 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60살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사 5명에게 1인당 $300씩 모두 $1,500를 제공하고 지난 10월에는 조합원 모임 식사비 12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리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교통비 청구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은행에 다녀오거나 심지어 단지 내에서 이동한 경우에도 교통비를 신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지출 증빙 서류도 세금 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자체 감사 결과 이처럼 관리비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맛대로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돼 15년 동안에 누적된 것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비용이 실수로 잘못 지급됐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감시 감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관리 규약 재개정과 관리비 사용 계획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임차인들이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자 보수 등 임차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홍보와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관람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올 들어 순천만 정원의 누적 관람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어린이날과 황금 연휴가 있는 5월에만 1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평일 평균 8,800여 명, 주말 평균 23,400여 명 수준으로 이달에는 수학여행과 생태체험학습을 통해 160개 학교 2만 5천여 명의 학생이 다녀가 순천만 정원이 수학여행지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기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운 일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달 중 광주 전남 도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1포인트가 올라 꼭 100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기준치인 100으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지만 소비 지출 전망 지수가 10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세는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광주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 광주에서는 올 하반기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 지역경제, 특히 서비스 업종의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 전남 지역에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 지표들에서도 완연한 회복세를 말하기는 어려워 체감 경기의 회복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실시됐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양고등학교 학생 34명이 설사 증세를 보여 어제까지 발병 학생들의 배출물과 급식실의 조리도구, 음식물 등을 조사했지만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의 배출물에서는 독소성 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조리도구나 음식물에서는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급식실과 기숙사를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12일간의 회기로 다음 달 1일 개회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광양여수 부생가스 교환용 해저관로 구축사업 특수목적법인에 120억 원 출자를 골자로 하는 전남개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함께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심사 처리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서울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지역 특화 상품 글로벌 명품화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물론 한국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은 지역의 우수한 특화 상품 개발과 특화 상품의 국내 유통과 판매 지원, 또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화 상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해 현대백화점, CJ 올리브영 등 유통회사 입점 계약식과 우수 상품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 DSR 제강에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순천산단 제2공장 잔여부지에 제조 생산 설비를 증설키로 했습니다. DSR 제강은 산업용 로프와 와이어로프 등 각종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1990년부터 순천 일반 산단에 입주해 연간 2천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웹툰을 비롯한 만화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순천에서 열린 전남 만화 콘텐츠 기반 조성 전략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전남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 발전과 새로운 경제 파급 효과를 위해 만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만화 창작센터 건립과 관련 행사의 개최, 또 만화인 단체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경찰서가 시골 마을회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35살 장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인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고흥 지역 마을회관 보일러실과 선착장에 있는 선박이 침입해 기름을 빼내는 등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당초 이번 달에 운행하려던 2층 투어버스의 성능 검사가 늦어지면서 운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운행 위탁업체가 모두 6억 6천만 원을 들여 스웨덴에서 2층 버스를 들여와 환경검사를 마치고 자동차 성능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끝나는 성능검사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당초 이달 15일부터 운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층 투어버스는 엑스포역에서 오동도를 거쳐 이순신 광장과 돌산공원을 돌아오는 관광 코스에 하루 8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광양 백운고 담장에 덩굴식물 2만 4천여 그루를 심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사단법인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첫 시작으로 광양시 중마동 백운고 벽면 750m 구간에 담쟁이를 비롯해 송악과 마삭줄, 백화 등 덩굴식물 2만 4천여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과 광양 백운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숲 돌보미 협약을 체결하고 나무 심기와 물 주기, 잡초 제거 등 사후 관리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주민과 단체들의 공모를 거쳐 여수 예울마루 풍치숲 등 도내 39곳에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 봉계동 주민들이 사립외고 설립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여수시 봉계동 주민과 여도중학교, 여천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오늘 주삼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회의에서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도중학교 폐교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면 여수시와 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다음 달 말부터 대장균 수치 등의 수질 조사 결과를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